혼자서 영어 공부하는 효과적인 12가지 방법. 이 글은 10여 년 전에 쓰여진 글이지만 영어를 어떻게 배우고 익혀야 하는지에 대해 지금 읽어보아도 좋은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편안하게 듣고 함께 읽어보면서 영어 공부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어를 말할 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원어민 흉내를 내는 매끄러운 발음이 아니라 유창성과 정확성, 그리고 명료함과 세련됨, 또 심도 있는 내용과 품위 있는 표현이다. 물론 영미 문화에 대한 이해도 필수적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좀 더 효과적으로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공짜 영어 교습을 적극 활용하라. 굳이 학원에 다니지 않아도 이미 우리 주변엔 공짜로 하는 방법이 널려 있다. 첫째, 영어 방송을 매일 최소 30분 이상, 가급적 1시간 이상 규칙적으로 청취하라. 가급적이면 발성이 정확한 뉴스 방송을 못 알아들어도 자꾸 듣다 보면 한 단어 두 단어 들리다, 구문도 들리고 화면과 함께 대충 이해되기 시작한다. 둘째, EBS나 케이블에서 방송하는 영어 교육을 적극적으로 반복해서 들어라. 나는 미국 가기 전 약 1년 가까이 EBS 영어를 비디오로 녹화해서 반복해서 듣곤 했다. 심지어 라디오 영어 교육 방송도 교재를 사서 들고 다니며 듣곤 했다. 셋째, 예전엔 없었지만 인터넷 영어 역시 잘 되어 있는 사이트를 집중 공략하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 달 정도 보다 말 것이면 시도도 하지 말란 것이다. 하려면 뭐든지 최소한 3개월 내지는 6개월 이상 꾸준히 반복해서 하라. 그러면 반드시 효과가 있을 것이다. 2. 영어 오디오 파일을 씹어라. 나는 미국 뉴스나 방송이 녹음된 오디오 파일을 50번씩 듣기도 했다. 처음엔 잘 들리지 않지만 자꾸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 귀가 뚫린다. 이때 주의할 점은 대사, 즉 스크립트가 나온 영어 문장을 먼저 다 읽고 듣지 말란 것이다. 그럼 당신의 귀와 뇌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들려주기에 이해하고 있다고 착각한다는 것이다. 먼저 못 알아들어도 최소 3번 이상을 반복해서 들어라. 지하철을 타면서, 길에 다니면서 얼마든지 가능하다. 3번 정도 들은 다음에 전문을 보지 말고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한 것만 쭉 읽어보라. 그리고 다시 3번 이상 반복해서 들어라. 그 다음 나름대로 내용을 생각하고 난 다음에 전문을 아주 차분히 발성해 나가면서 읽어나가라. 그런 다음 다시 들어보라. 신기하게도 잘 들리기 시작할 것이다. 그렇게 수없이 반복해서 한 오디오 파일을 다 들으면 다시 다른 내용의 오디오 파일로 옮겨나가라. 이러다 보면 정말 짧게는 3개월, 길어도 6개월이면 귀가 조금씩 열리기 시작한다. 3. 단문 위주 내용의 오디오 파일을 받아쓰기를 해보라. 받아쓰기는 정말 훌륭한 스스로 학습법이다. 리스닝, 장문, 회화 모두에 참 많은 도움이 되며 실제 미국에서 수업할 때도 이 받아쓰기 연습만큼 좋은 게 없다. 한 번에 안 되는 건 당연하다. 틀리면 고치고 다시 듣고 또 해보고 반복하라. 10번 하면 거의 최소 반 이상 맞추게 된다. 그 이상 하면 만점도 나온다. 4. 소리내서 큰 소리로 읽어라. 영어책이든 신문이든 하나를 지정하고 소리내서 미국인 발음을 어설프게 흉내내지 말고 또박또박 천천히 또렷하게 읽어라. 다만 발음과 리듬에 유의하면서 읽는 연습을 해라. 나는 지금도 가끔 뉴욕타임즈 사이트에 가서 발성 연습을 한다. 해보면 알 것이다. 이보다 더 좋은 영어 발성이자 습득법이 없다는 것을. 때로는 마치 연설하듯이 읽어보라. 언젠가 당신이 미국인보다 더 훌륭한 연사가 되어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5. 영어 타이핑을 연습해라. 영어 문장을 놓고 그대로, 아니면 책이나 신문의 중요한 부분을 발췌하듯이 그대로 영문으로 타이핑 연습을 해보라. 자꾸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타이핑 스킬도 늘어나고 영어적 구문과 문장 구조도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되며 특히 영작과 회화에도 큰 도움이 된다. 고급 회화는 결코 싸구려 단문 위주의 오예, 그레이트.
하는 식의 영어가 아니다. 6. 노트를 늘 하라. 나는 처음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늘 작은 수첩을 들고 다녔다. 다니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모르는 말이 나오거나 단어가 나오면 바로 적어서 집에 가서 찾아보거나 주변에 물어보았다. 그리고 이걸 정리해 놓았다. 어디다? 그냥 수첩에만 한 게 아니라 특히 주의하고 꼭 알아야 할 것은 큰 종이를 사다가 크게 적어놓고 문 앞이건 화장실 문이건 여기저기 붙여놓고 스칠 때마다 흘끗 보면서 반복했다. 여기서 잠깐. 요즘은 스마트폰에 메모장에 바로 적어두거나 단어장 앱에 나만의 단어장에 찾아본 단어를 추가하여 발음 듣기와 암기 기능을 이용하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7. 발음이 어려운 것은 될 때까지 반복하라. Fifth Avenue. 난 처음에 이것을 완벽하게 발음하는 게 영 힘들었다. 집에서 혼자 100번도 넘게 될 때까지 반복했다.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내가 픽스 에버뉴 하고 있지 않은가? 영어 좀 하게 된 사람들 다 뒤에선 연락에 노력한 결과이다. 어느 순간 미국에 살다 보니 자연스레 영어가 되더란 법은 결코 없다. 8. 배운 표현은 반드시 써먹어 보아라. 배우고 시험 보고 한 번 보고 있는다면 그것은 죽은 것이다. 새로운 표현을 알게 된다면 반드시 머릿속에 집어넣었다가 한 번이라도 써먹어 보도록 해라. 자꾸 써먹다 보면 나중엔 응용도 하게 된다. 9. 같은 표현이라도 다양한 표현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렇게 노력해라. 한국말도 같은 표현이라도 예를 들어 배고프다란 말도 하기에 따라선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 않은가? 미국에서 I am hungry만 가지고 배고프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스스로 다양하게 표현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해라. 스스로 대단한 언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대견해 할 날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I am starved to death. 라는 말도 있다. 하지만 스탑을 모른다고 기죽지 마라. 그냥 정 생각이 안 나면 I am going to die for hungry. 해도 되고 더 무식하게 My stomach is dying. 라고 해도 된다. 언어적 상상력을 늘려라. 그것이 중요한 언어 스킬이다. 그것이 진정 훌륭한 언어 구사자의 길이다. 10. 천천히 하지만 또박또박 분명하게 전달하는 연습을 하라. 어설픈 영어를 하는 사람이 웬걸 워러 같은 유음에선 굉장히 굴린다. 웃긴 얘기 하나 하면 미국에 살고 있는 이모가 한국에서 어떤 방문 교수가 와서 식사를 같이 하러 가는데 그분의 영어 발음에 다들 넘어가는 일이 있었단다. 파킹을 발음한다는 것이 너무 굴려서 파킹이 돼버렸다. 거의 퍼킹에 가까운 발음이었단다. 옆에서 들으면 어땠을까? 상상만 해도 이상하다. 쓸데없이 발음을 굴리려고 갑자기 비슷하게 하려고 하지 마라. 오히려 우습게 된다. 그보다는 정확하지만 답답해도 천천히 또렷하게 의사 표현하는 연습을 해라. 어찌 하루아침에 유창한 영어가 나오리. 한 발 한 발 또박또박 가다 보면 언젠가 더 자연스럽게 나올 것이다. 하지만 그래도 당신은 아시아의 한국인일 수밖에 없음을 잊지 마라. 이런 말이 있다. 심지어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국인들조차도 미국인들이 듣기에는 아, 저 사람 한국인이구나, 중국인이구나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오래 살다 보면 전화영어로도 이 사람 남부계통이네, 동부계통이네, 아시안계통이네 하는 구분이 되기도 한다. 그 이유는 환경적인 요소도 있나 보다. 아시안, 특히 극동아시아 쪽 영어 발음은 구조적으로 다소 코카시안계보다 다소 가볍고 맑게 튕기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 점은 다소 논쟁적인 복잡한 이유가 있지만 아무튼 경험적으로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아마 미녀 삼총사에 나온 중국계 미국인 여배우 루시루와 다른 미국 여배우의 발음을 잘 비교해봐도 살짝 알 수 있을 것이다. 요지를 말하자면 당신의 문화 언어적 정체감은 당신 그 자체이다. 갑자기 되지도 않을 뿐더러 어쩌면 영원히 될 필요도 없다. 그래도 아무 지장이 없다. 또 한 가지 신기한 것은 우리가 듣기에는
정말 영어 발음이 후진 중국계 사람들이 영어 하는 게 미국인들이 듣기에는 더 잘 들린다는 것이다. 특히 사성 구조인 중국 사람들의 발성이 영어에도 익숙할 수 있다고도 한다. 나도 그 점은 완벽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중국 본토 사람들의 무거운 유성음에 가까운 발성법을 알고 나면 다소 이해가 가는 면이 있다. 영어는 굵은 유성음이 강하다. 한국어는 유성음이 약하다. 잘 생각해보라. 그래서 영어를 발음할 때 배에 힘을 주고 공기를 힘있게 내뱉으면 우리말 할 때와 다르게 목소리 톤이 낮아지면서 조금 굵은 유성음 소리가 난다. 좀 더 영어식 발음에 가깝게 나올 것이다. 꼭 배에 힘을 주어 다음 문장을 2번씩 발음해보라. I love you. I love you. 조금 다르지 않은가? 11. 좋아하는 영화와 드라마를 반복해서 보고 스스로 연습해보라. 난 영화 매트릭스를 7번도 더 본 것 같다. 지금은 많이 잊어버렸지만 일부는 대사를 외우기까지 했다. 영화 중에는 비교적 대사 처리가 매끄럽고 훌륭한 대사도 많고 배우들의 발성도 훌륭한 영화들이 많다. 그런 영화를 잘 선택해서 반복해서 씹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좀 더 효과적으로 영화로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정리해봤다. 우선 자막을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내용 이해 차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면 한글, 영어 자막은 모두 보지 않는 것이 좋다. 자막에 의지하다 보면 소리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듣기 실력 증진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가능하다면 스크립트를 구해서 모르는 단어부터 쭉 정리를 한 후 시청하기 전에 따로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다. 모르는 단어와 표현은 아무리 들어도 모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어 공부를 미리 해두는 것이 효과적이다. 시청할 때는 같은 부분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보는 것보다 우선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것이 좋다. 이후 다시 반복해서 볼 때 부분적으로 못 알아듣는 부분은 여러 번 반복해서 재생하여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도 잘 들리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다시 스크립트를 확인해보고 발음을 공부한다. 어디에 힘이 빠지고 어디에 연음이 되었는지 어떤 발음이 생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그 부분을 그대로 따라하며 반복한다. 다시 들으면 알아들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작업을 여러 번 거치게 되면 영화 한 편은 자막 없이 다 이해하며 볼 수 있게 된다. 물론 시간이 꽤 걸리는 과정들이지만 좋아하는 영화를 보며 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지겹게 느껴지고 학습 효과는 기대 이상일 수 있으니 모든 단계를 철저히 지키며 시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화를 선택할 때 가족 코미디나 로맨틱 코미디 영화가 좋고 애니메이션 영화도 대체적으로 쉬운 표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학습용으로 좋다. 액션 영화, 판타지 영화, 조폭 영화 등은 욕설이 난무하거나 표현 자체가 일상적이지 않은 것들이 많아서 학습용으로는 가급적 피해야 한다. 드라마를 통해 영어를 공부하는 방법도 이와 유사하다. 미국 드라마로 영어 공부할 때 효과적인 방법 1. 자신이 좋아할 수 있는 드라마를 잘 골라서 반복해서 보자. 2. 받아쓰기를 하며 대사를 옮겨 써보자. 심하게 중얼거리는 말투나 여러 사람이 겹치는 소리는 무시해도 좋다. 3.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서 스크립트를 구하자. 4. 처음부터 끝까지 큰 소리로 계속 따라하자. 마치 그 배우가 된 것처럼 제스처까지 따라해보자. 5. 대사 한마디를 외우더라도 정확한 발음과 억양을 구사하며 외우자. 6. 사전을 찾아가며 표현의 쓰임새와 뉘앙스를 익히자. 7. 안 들린다고 기죽거나 포기하지 말자. 10에서 20%만 알아들어도 자막 없이 볼 수 있다. 12. 거울을 보고 스스로 발성 연습을 하고 녹음해서 듣고 느껴보고 다시 연습해보라. 왠지 좀 어색할 것 같지만 자신의 발성의 문제를 가장 객관적으로 알 수 있다. 귀찮을지 모르지만 이 방법을 몇 번 해보면 영어 공부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해보면
1. 공짜 영어 교습을 적극 활용하라. 2. 영어 오디오 파일을 씹어라. 3. 단문 위주 내용의 오디오 파일을 받아쓰기를 해보라. 4. 소리내서 큰 소리로 읽어라. 5. 영어 타이핑을 연습해라. 6. 노트를 늘 하라. 7. 발음이 어려운 것은 될 때까지 반복하라. 8. 배운 표현은 반드시 써먹어 보아라. 9. 같은 표현이라도 다양한 표현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렇게 노력해라. 10. 천천히 하지만 또박또박 분명하게 전달하는 연습을 하라. 11. 좋아하는 영화와 드라마를 반복해서 보고 스스로 연습해보라. 12. 거울을 보고 스스로 발성 연습을 하고 녹음해서 듣고 느껴보고 다시 연습해보라. 이상으로 영어학습법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어 회화를 공부할 때 자주 읽어보고 꼭 실천하기를 권장합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하시면 다양한 영어 회화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